쪽에서는 이 타이프 툴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을 수도 있지만 원래 CS 버전 이전에는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클립을 소스 클립, 타이프 툴의 소스 클립을 따로 만들어서 그 소스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레거시 타이틀도 자막이나 아니면 타이틀 애니메이션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텍스트, 자막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하신 후에 오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셔서 레거시 타이틀 프로젝트 파일을 여셔도 됩니다. 저는 이전에 작업한 서브타이틀의 완성이 레거시 타이틀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소스 파일 폴더에 있는 레거시 타이틀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처럼 서브타이틀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 레거시 타이틀을 작업을 하시려면 그대로 이어서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뷰 2에 가셔서 인터뷰 2에 있는 자막의 내용을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거시 타이틀 메뉴는 파일에 가시면 뉴에 아래쪽에 보시면 레거시 타이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레거시 타이틀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레거시 타이틀을 클릭해 보시면 뉴 타이틀이라는 패널이 나오는데요. 이 뉴 타이틀 패널에서 비디오 세팅과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디오 세팅은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시퀀스의 사이즈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바꾸시지 않고 이 네임에 타이틀 01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타이틀 01을 인터뷰 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2 파일로 이름을 입력한 후에 OK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여러분의 타임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곳을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움직이게 되면 이 레거시 타이틀 창에 있는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타임라인 옆에 있는 툴 박스에서 봤던 것처럼 타입 툴이 있습니다. 타입 툴이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타입 툴이 있고, 그리고 패스 타입 툴이 있습니다. 패스 타입 툴은 이 아래쪽에 있는 펜 툴로 패스를 그린 후에 패스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우리가 그린 패스에 따라서 텍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선택 툴, 타입 툴, 그리고 패스 타입 툴,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에어리어 타입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드래그를 해볼까요?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이렇게 문단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력했을 때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글을 입력을 했고 서체는 영문 서체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막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러그래프, 이 문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 박스 영역 안에 이 패러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삭제하고 싶으시면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또 렉터앵글, 라운드 코너 렉터앵글 이렇게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간혹 이 레거시 타이틀의 에러라고
이 크롬에 보면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매킨토시 사용자나 아니면 운영체제가 다를 경우에 이 레거시 타이틀의 에러라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어도비 사이트에도 레거시 타이틀 에러라고 나와 있고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 이 레거시 타이틀 보시면 이렇게 툴 패널이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 속성 레거시 타이틀 프로퍼티스 이 프로퍼티스 속성이 있어야지 컬러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너 스트로크, 아우터 스트로크라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바깥쪽에 선 그리고 아래쪽에 섀도우 이런 속성 값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속성 값과 패널과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에러가 있습니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타이틀의 이름의 오른쪽에 보시면 세 줄로 되어 있는 이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세이프 타이틀 마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네모난 선이죠. 이 세이프 타이틀 마진과 그 다음에 세이프 액션 마진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 베이스라인 쇼 비디오 이렇게 툴, 스타일, 액션, 프로퍼티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다 안 보이는 에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 체크를 해주시면 다 보이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네. 이 레거시 타이틀에 대한 에러가 이런 속성 값이나 툴박스가 안 보인다. 그리고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네모로 나온다. 그런 것들이죠. 네모로 나왔을 때는 서체를 바꿔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타이프 툴 선택하시고 이름 아래쪽에 자막이 들어가는 위치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타이틀 프로퍼티스가 활성화됩니다. 서체, 나는 고딕으로 되어 있죠. 라이트를 레귤러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스 폴더에 보시면 인터뷰 2라고 텍스트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컨트롤 C에서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V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모두 드래그 하신 후에 요 폰트 사이즈가 현재 100으로 되어 있는 폰트 사이즈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66으로 클릭해서 66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66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선택 툴로 선택하셔서 선택 툴로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이 키보드에 있는 상하 좌우 키보드 버튼으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0으로 해야겠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기 때문에 60으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줄에 엔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엔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위치를 바꿔줄 수 있겠죠? 위치를 가운데로 이렇게 된다면 폰트 사이즈를 약간 더 키워도 되겠죠? 폰트 사이즈를 좀 키워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리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딩이 줄 간격이라고 했죠. 리딩이 유독 가까워 보입니다. 이 리딩을 조금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인 상태에서 마우스 위에 올리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이 텍스트 세이프 존을 나가지 않도록 6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키보드 화살표 버튼으로 조금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이 서체의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필에 솔리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솔리드 컬러를 눌러보시면 이 글씨에 그레디언트도 가능합니다. 이 되게 혁명과 같은 일이죠. 이 그레디언트가 가능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 솔리드 컬러만 가능했었는데 그레디언트 컬러도 가능해졌습니다. 원하시면 그레디언트 컬러 선택하셔서 컬러를 2개, 3개 원하는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솔리드일 때 컬러에 있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자막의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었기 때문에 색이 잘 안 보이는 거였고 완전히 화이트로 FFF로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입력을 하더라도 지금 배경에 보이는 인물이 하얀색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흰색 옷과 겹치는 부분에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약간 더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는 스트로크, 이 선 바깥쪽으로 아우터 스트로크가 있는데 이 아우터 스트로크를 애드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에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애드 버튼 눌러서 추가하신 후에 아웃스트로크의 컬러가 현재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블랙도 화이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서 딜리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애드 버튼 누르시면 추가가 되고 애드의 타입이 엣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색상 솔리드인데 색상을 화이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서체에 스트로크가 생기고 스트로크 사이즈가 현재 10인데 이 10을 늘리면 이렇게 두꺼워지겠죠. 그리고 0으로 되고 한 8 정도 하겠습니다. 약간 두꺼운 서체로 해주시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섀도우가 있기 때문에 이 섀도우를 선택을 하시면 섀도우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글씨가 잘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섀도우까지 하신 후에 다시 선택 툴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막이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 더 한다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 렉터앵글 툴이 있습니다. 이 자막의 배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렉터앵글 툴을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서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 자막을 모두 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길을 덮을 수도 있고 화면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해서 이 세이프 마진 툴을 벗어나지 않게 이 정도만 자막의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막의 배경이 지금 흰색인데 텍스트도 흰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막의 배경은 블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우터 스트로크가 체크가 되어 있죠. 아우터 스트로크를 딜리트 누르시고 이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선택 툴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그린 도형 렉터앵글이기 때문에 이 선택하고 있는 도형의 아웃스트로크는 삭제를 하고 섀도우도 삭제를 해야겠죠. 섀도우 체크도 해제를 해주고 컬러가 현재 화이트인데 컬러를 블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파시티가 있습니다. 이 오파시티가 현재 100%,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것인데 이 불투명도를 53 정도 해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텍스트와 렉터앵글, 이 박스, 이 도형이 위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가 이 도형의 뒤쪽에 있기 때문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어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을 누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도형이 배경으로 가게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 이 상태에서 X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X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학습했던 파일, 이전 강좌에서 이 타입 툴을 바로 화면에 클릭해서 만들었을 때는 이 클립이 바로 생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레거시 타이틀을 만들었을 때는 현재 타임라인과 화면에 어떤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했을 때는 분명히 이 화면에 텍스트도 입력을 하고 렉트앵글 박스도 넣었었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죠. 대신에 이 왼쪽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 맨 하단에 인터뷰 2라는 스틸 이미지 소스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스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그대로 인터뷰 2 위에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갖다 놓으신 후에 보시면 어도비 플레이어 에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졌죠. 이렇게. 그 전통 음악 재생을 해보시면 그 전통 음악 소리는 나오지만 화면이 멈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에러, 방금 전에 보시면 플레이 6 에러라고 나왔었죠. 이런 에러가 나왔을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 창을 여셔서 구글의 검색창에 프리미어 프로 2020 플레이어 6 에러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low level exception occurred 어도비 프리미어 플레이어 5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링크를 여시면 번역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죠. 그리고 미리 보기 대기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해결 방법을 보시면 이전 버전을 다시 설치해서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삭제를 하고 이전 버전을 다시 깔고 이러기엔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플레이어 O 에러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O 에러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어도비 커뮤니티에 이 어도비 플레이어 O 에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탭에서 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탭에서 열어보시면 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2020년 4월이죠. 2020년 4월에 최신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레거시 타이틀을 비디오에 추가할 때 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도비의 답변입니다. 그때까지 해결 방법은 소프트웨어 렌더링, 파일의 메뉴의 프로젝트 설정, 일반 비디오 렌더링 및 재생을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4.2 베타에서 수정된 문제라고는 하는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왜 안 될까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프로젝트 세팅에 가시면 일반, 제너럴이 일반이겠죠? 제너럴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제너럴 클릭하시면 여기 비디오 렌더링 앤 플레이백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머큐리 플레이백 엔진, GPU, 엑셀레이션, CUDA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아래쪽에 이 플레이백 엔진 소프트웨어 온리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 에러가 해결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OK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OK 버튼 누르면 전체가 빨간색으로 나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다고 재생을 했을 때 이제 외국에서도 화면과 그 자막이 전통 모두 음악이 보이게 있다는 됩니다.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전통 음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외면을 받는 추세라 가지고 요즘에는 그 전통 음악의 본연의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깊게 관람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인터뷰 위 다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뷰 위에 이 인터뷰어가 말이 끝날 때까지 이 자막이 보여야겠죠. 이 자막의 소스 클립 선택을 하시고 뒤쪽에 마우스 가져가셔서 길이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2를 확인해 보시면 내 본연의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깊게 관람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리딩이 약간 좁다고 느껴지죠. 이런 경우에는 이 인터뷰 2 소스 클립을 더블 클릭해도 아까 같이 이 레거시 타이틀로 넘어가고,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 있는 이 소스 클립을 더블 클릭해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리딩 타입 툴로 다시 드래그를 하시고, 이 리딩 줄 간격이죠. 줄 간격을 조금 넓혀주는 게 좋겠고, 글씨 사이즈는 조금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글씨 사이즈는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글씨가 너무 두꺼운 것 같으면 아까 저희가 스트로크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추가를 했었죠.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렇게 애드 눌러서 추가했는데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더 얇아졌죠. 자, 이렇게 이 리딩 간격이 더 내 본연의 그거를 눈에 보기에 느낄 조금 수 더 편안한 있으니까 것 좀더 같습니다. 관심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 선택 툴로 렉탱글을 선택한 후에 텍스트 말고 선택 툴로 이 배경 렉터앵글을 약간 더 위아래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글씨를 가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너무 글씨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게 됐죠. 이 자막은 디자인이 막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 본래의 기능이 사람이 귀로 듣는 것보다 실제 자막이 눈에 보이게 되면 좀 더 이 내용이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같은 경우 일반인들의 인터뷰가 많기 때문에 이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데시벨을 물론 키워도 되겠지만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하는 내용, 대사나 말하는 내용, 인터뷰어의 말하는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은 항상 가독성이 1순위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이었습니다.